안녕하세요. 수능 만점 훈련소 원장입니다. 자, 11월이 됐어요. 이제 진짜 덕후도 마지막이고요. 남은 기간도 2주도 채 안 되는데 마지막 11월 덕후 총평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번 10월 덕후 때 제가 말했지만 덕후가 8월, 9월이 굉장히 어려웠고 10월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조금 난이도를 낮춰줬었고요. 근데 막 10월 덕후 1컷을 보니까 미적이 88, 뭐 확통이 90이 이렇던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정도 절대 아닙니다. 절대. 평가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그 정도 난이도로. 미적 84 정도고 확통도 88 정도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사설업체에서 대성에서 이제 예상치처럼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이번 11월 엄밀히 말해서 확통러라면 꽤나 잘 볼 수 있었을 만한 시험이고 미적은 역시나 또 이번에도 30번이 꽤 까다로웠고요. 28번도 조금의 센스가 필요했던 문제였어요. 자, 지금 이 빨간색이 킬러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 파란색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애들인데 공통 15번은 꽤나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냥 쭉 풀거든요. 그러다 이제 당연히 뭐 14, 15나 21, 22 혹은 뭐 30 이런 애들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이제 웬만하면 그냥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내가 평소에 풀 때 시간 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쭉 풀고 넘어가는데 와 얘는 일단 뭔가 좀 지치더라고 하다가 그래서 일단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16번부터 쭉 풀고 확통 풀고 미적 풀다가 역시나 이제 30번에서 턱 막혔지. 근데 15랑 30을 남긴 상태에서 15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보면서 진짜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발상 하나를 딱 떠올렸더니 뭔가 좀 편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떠올리기 쉽지 않았고 30번은 진짜 좀 악랄했던 문제 같아요. 막 미분 가능성 가지고 되게 물고 늘어지는. 그리고 뭔가 전반적으로 고1 거 개념이 탄탄했던 친구들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21번 같은 것도 조립제법이 보여야 풀 수가 있는데 안 보이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도형이었는데 은근히 좀 헤매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좀 시간이라도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평소 10번 풀던 정도로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기는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난이도는 이렇고요. 오히려 22 귀납적 정의였는데 할만했고 20번 할만했고 14도 할만했어요. 그러니까 체크도 안 들어갈 정도로 파란색 체크도 없을 정도고 13번 하나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공통에서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거는 일단 전반적으로 시간 관리하기는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꽤나 좀 잘 챙겨 먹을 필요가 있고 그래도 정말 다행히 저는 11월 더프가 마지막이니까 너무 어렵게 나오면은 다들 멘탈이 우르르 무너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오답 빡세게 딱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 먹을 거 받아 먹고 이번에 제가 문제에서 이것저것 꿀팁도 많이 알려준 것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라도 풀로 보는 것도 좀 추천을 할게요. 자, 그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9번입니다. 일단 fx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두 함수 값의 곱이 서로 음수라는 건 이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fx가 1과 4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든지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뭔가 붕 떠 있는 그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모든 함수 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또 이제 fx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gx를 보니까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좀 나뉘어요. 근데 3에서 불연속이라고 했단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3은 여기 일단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f3이 0이라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경우가 좀 있거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 여기가 4여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3이고 1, 4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도 3이고 1, 4여도 되고 이제 3, 1, 4 이런 식으로 생겨도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fx가 최고치 한계수가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알파라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일로 넘어와서 여기 알파에서도 불연속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여기 리미트 알파로 보냈을 때 얘가 지금 x 빼기 알파를 갖고 있는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최고치 한계수 뭔지 모르고
그래버리면 원래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니까 얘가 존재를 안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야? 알파에선 연속이란 얘기고 그 연속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요. 얘랑 얘랑 똑같은 것밖에 없겠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즉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말이 안 되겠지. 3보다 큰 거니까. 얘네들은 제껴지고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라는 게 나와 있죠. 따라서 fx는 그냥 a로 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의 부호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어차피 뭐 봐야 돼? 얘가 3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3에서 불연속이고 알파 즉 마이너스 1에선 연속이라고 했죠. 그럼 뭐 하면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gx 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과 요게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데 얘가 바로 2라고 돼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뭐면 돼? 요 극한값도 2면 되겠죠. 그걸 아직 안 썼으니까. 그럼 fx 분의 fx는 지금 요거니까 이렇게 한 게 2랑 같다. 지워주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 따라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였겠네요. 그럼 끝났죠? 이제 f1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되고 지워지면은 2분의 1 답은 3번이 됩니다. 공통 10번입니다. 도형 문제죠? 일단 그려봅시다. 예각삼각형 ABC가 있고 AC의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잡읍시다. 7이라고 돼 있고 AD 대 CD의 길이 B가 3대 4다. 그러면은 뭔가 D가 한 이쯤 있어서 이거 실제 길이가 이렇게 3, 4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게 요 ABD 외접원의 넓이 사인 법칙 한번 무조건 써야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 세타로 잡았을 때 사인 세타분의 3 하면은 자 요게 R제곱이니까 아래값이 현재 루트 5분의 4 루트 3이에요. 그럼 그놈의 2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하면 8 루트 3 사인 세타가 3 루트 5 다 넘겨버리면 사인 세타는 넘기기 전에 얘 이렇게 바꿔버리면 루트 15니까 8분의 루트 15가 되겠네요. 요거 하나 확보하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준 게 이 전체 ABC의 외접원 넓이랑 요 BCD의 외접원 넓이가 똑같대. 그럼 이것도 그냥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건데 두 삼각형이 여기가 공통각이잖아요. 여기를 그냥 알파로 잡아. 그럼 전체 삼각형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써버리는 거야. 사인 알파분의 마주보는 거 AB. 그게 2R이겠지. 그 다음에 BCD에서도 똑같이 사인 알파분의 BD. 그것도 2R이죠. 왜 저번에 반지름이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뭐야? 얘랑 얘랑 같으니까 다 지워져서 AB랑 BD가 같다. 여기가 이등변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여기 한 변의 길이니까 그럼 끝났지. 이거 한 변 그냥 K라고 놓는 순간 우리 뭐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코사인 법칙만 쓰면 돼. 그럼 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8 루트 15 피타고라스 써버리면은 49가 돼서 여기가 7이 되죠.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 그래서 지금 예각삼각형인 것도 준 거예요. 확실하게.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이 아닙니다. 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 이 삼각형에서 3의 제곱은 k제곱, k제곱, 2k, k 8분의 7이니까 2k제곱에서 4분의 7k제곱을 빼니까 4분의 1k제곱이 9다. k제곱은 36이니까 k값은 6이다. 물어보는 게 k였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공통 11번입니다. 자, 원점 출발하고 이제 속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바로 부정적분해서 위치함수 구해야 되겠죠. t세제곱에 3t제곱 여기는 적분상수 빵이니까 할 거 없고 대신에 이쪽에서는 적분상수 생길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얘가 연속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에 2 대입해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하는 순간 c가 마이너스 2가 뜨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로 고치고 일단 위치함수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잘 보면은 0초부터 A초까지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그러면 이제 위치랑 다르죠. 움직인 거리는. 아무튼 그게 B가 되고 A에서의 P의 위치가 또 3분의 B다 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A가 이보다 크니 작니를 알 수가 있나? 일단은 없어 보여요. 자, 잘 보면은 얘가 요 속도 함수를 볼게요. 3t에다가 t 빼기 2니까 얘가 이렇게 0부터 2까지 정확히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1차 함수잖아요. vt가. 자, 중요한 거. 움직인 거리는 언제나 양수다. 즉 b는 무조건 양수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정보. A에서의 위치가
양수죠, 양수. 이렇게 돼야 되지. 따라서 우리가 A에서의 위치는 0부터 A까지 속도를 적분한 거잖아요. 그게 3분의 B라는 건데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적분한 값 무조건 음수잖아. 따라서 말이 안 되지. 그럼 A는 저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더 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은 일단 P가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 0초부터 A초까지 절대값 VT로 생각하잖아. 요게 지금 B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절대값 VT는 뭐야? 요놈 뒤집은 다음에 이놈 넓이랑 요놈 넓이랑 더한 거죠. 그러면은 얘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그냥 6분의 공식 쓰면 되지. 6분의 3에다가 두근의 차가 2니까 8 해서 4가 되겠지, 요 넓이가. 그리고 얘는 지금 기울기 1짜리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게 A 빼기 2면 얘도 A 빼기 2란 말이야. 따라서 요 놈은 뭐야? 4 더하기 2분의 1의 A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A에서의 P의 위치는 그냥 적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 4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3분의 B다 라고 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양변 그대로 빼버리는 순간 이쪽이 날아가 버리니까 8이 됐고 3분의 2B가 되겠지. 따라서 B의 값은 12가 되죠. 마지막으로 10이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A 값도 나오겠지. 그럼 2분의 1에 A 빼기 2의 제곱은 8. 따라서 A 빼기 2의 제곱은 16. A 빼기 2는 4랑 마이너스 4. A는 어차피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6 하나밖에 안 되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분의 B였으니까 6분의 12 해서 2. 답은 3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치함수 아예 안 썼죠. 근데 이거는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구해놓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공통 12번입니다. 일단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가족권부터 한번 볼게요. 가족권의 좌변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열이죠. 그럼 얘도 새로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죠. 공비가 마이너스 R 그리고 첫째 항도 마이너스 A. 그럼 이거 그냥 S6짜리 등비수열 공식을 쓰면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첫째 항 하고 나서 1 빼기 공비의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금 정리하면 1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A에 1 빼기 R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우변을 보면 3 곱하기 한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등비수열 공식이니까 얘 그대로 갖다 씁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워줄 거를 보는데 너무 이쁘게 가장 두꺼운 애가 지워지고 A도 지워지죠. 그래 버리면 이제 바로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R분의 3이니까 이렇게 크로스해서 아랫값이 바로 나오겠죠. 즉 이제 가족권으로 아랫값 구했으니까 뭔가 나족권으로 A 구하라는 문제 같아요. 자, 요거는 보면 위에 거랑 똑같은 놈인데 7항으로만 바뀐 거잖아. 그럼 그대로 가면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A에다가 대신에 중요한 거 1 빼기 마이너스 R의 7제곱 할 때 아까 6제곱에선 얘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날라가 버려서 오히려 이쪽 자체가 또 빼기가 됐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것만 주의해주면 R의 7제곱이 됐죠. 요놈 이거는 뭐가 돼요? 첫째 항의 제곱, 둘째 항의 제곱, 셋째 항의 제곱 얘네들은 공비가 R제곱의 첫째 항 A제곱인 또 새로운 등비수열 그럼 1 빼기 R의 제곱 R의 제곱 자체가 공비니까 그 다음에 A제곱 자체가 첫째 항이고 1 빼기 공비의 7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이쪽은 고칠 거 없고 자, 요 오른쪽에서 1 빼기 R이 14제곱이 됐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얘네 둘은 다 합차로 고쳐버리면 1 플러스 R, 1 빼기 R 얘는 1 플러스 R의 7제곱, 1 빼기 R의 7제곱 이렇게 고쳐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양변에 지워주는 게 생긴다. 이거 지워지고 요것도 지워지고 A도 하나는 지워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1 빼기 R분의 1 빼기 R의 7제곱 됐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1만 생겼어요. 근데 아래 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A 곱하기 3분의 얘는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면 마이너스 128이니까 1에서 그걸 뺐으니까 오히려 더해서 이렇게 되고 약분해서 43이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43분의 1로 떠요. 이제 마지막 AK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잘 생각해봐. AK라는 건 마이너스 4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의 K 빼기 1제곱을 한 거야. 얘가 양수가 떠야 돼.
이미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오히려 얘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해서 k 빼기 1이 홀수죠. 즉 k는 짝수겠지. 그럼 그냥 우리가 k 대신에 2n을 넣어버리자. 그럼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2에 2n 빼기 1이니까 얘 어차피 마이너스는 날라가잖아.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43 넘어갔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43보다 큰 거는 원래 2의 6제곱인데 얘 자체가 무조건 홀수니까 6은 안 되고 그 다음인 7이 되겠죠. 그럼 2n은 8이어야 되고 우리가 애초에 k를 2n으로 잡았으니까 k의 최소값이 8이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3번입니다. fx가 있는데 gx가 이렇게 뭔가 3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어요. 잘 보니까 이거 1,f1에서의 접선, 얘도 3,f3에서의 접선이죠. 그럼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1이 여기 있었고 3이 여기 있었어. 그럼 gx란 그래프는 1에서의 접선을 타고 가다가 1부터 3까지는 fx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3부터는 다시 3에서의 접선을 타고 가는 뭐 이런 게 gx가 될 수 있겠죠. f를 막 그려봤어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생긴 놈이구나가 되는데 여기가 되게 좀 특이하죠. 생김새가. 근데 이제 이거 오히려 내신 같은 거 처음에 수투에서 할 때 많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함수 안에 x분의 1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얘를 뭔가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x가 0으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내신에서 할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보통 막 리미트가 있고 오히려 x가 처음에 무한대로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함수들을 막 이런 걸 많이 막 섞어.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x분의 1을 t로 치환하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t는 0으로 가는구나 해서 얘를 0으로 보내고 저 x분의 1들을 이렇게 t로 바꾼단 말이야.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 여기는 문제가 있어. 왜냐? x가 0으로 다가갈 때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달라져. 0 플러스 분의 1이라면 무한대가 맞지만 0 마이너스 분의 1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요 극한값이 이런 마이너스 g'이라는 값으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니까 뭔 소리야. 이거 극한값 존재하니까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일단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나눠. 어차피 똑같은 식이지만. 그 다음에 각각 치환해요. 치환할 때 뭐만 바뀐다고? t가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 차이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 x분의 1이 t가 됐고 오히려 x는 t분의 1이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얘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g'2 이렇게 된 건데 2는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gt라는 놈은 이 세 개의 함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넣어야 되냐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왜냐? 어차피 t가 무한대로 가거든.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한없이 커진다는 거니까 요 범위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요 gt라는 게 결국에 뭐야? f'3의 t 플러스 머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할 거잖아. 그럼 이게 2f'3이 되고 그게 이렇게 된다가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얘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때 gt는 뭔데? 오히려 한없이 작아지니까 얘를 택해야 되죠. 즉 이때는 f'1의 t가 나와요. 그럼 똑같이 뭐겠어? 얘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네가 싹 다 같아야 되니까 얘네끼리도 싹 다 같겠죠. 즉 요렇게 요렇게 얘까지 다 같은 놈이 되고 어차피 g라는 애가 1에서 3 사이에선 f랑 똑같으니까 얘도 g' 대신에 f'로 바꿔 나오면 상관없죠. 자 그럼 끝났어. fx가 최고차항계수 1짜리라고 했는데 1과 3이 값이 똑같아. 2가 축이죠. 얘를 우리가 k라고 잡는다면 f'x를 3 해놓고 이렇게 쓰고 플러스 k라고까지 완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f'1은 k가 됐어. f'3도 그렇고 그럼 요 놈이 2k야. 2k가 뭐랑 같아? 얘랑 같아.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f'2를 대입해버리면 여기 둘 다 1 마일 해서 마3에다가 플러스 k니까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씌우면 3 빼기 k가 되죠. 즉 3k가 3이라서 k는 1이 된다. 그럼 이제 여기가 1이 됐다. 이제 뭐 하면 돼? f'x를 그냥 전개합시다. 3x 제곱에 12x에 9에다가 1까지 해서 10. 그럼 이제 부정적분해서 fx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 C의 값을 이제 얘가 알려주는 거죠. F2가 4다. 그럼 이제 F2 대입을 해버리면은 8, 24, 20 해서 C 더하기 4가 되는데 걔가 4라고 했으니까 C는 0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5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2F'3에다가 플러스 F3인데 우리 아까 얘는 K라고 했고 K가 1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2 더하기 F3을 물어보는 문제다. 그럼 끝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F3만 구합시다. 2 더하기 F3 27, 그 다음에 54, 30. 얘네가 57이니까 여기 그러면 3. 따라서 5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됩니다. 공통 14번입니다. 일단 A, B 양수라고 했고 fx가 요런 3차 함수예요. 절대값이 있죠. 자, 바로 가부터 갑시다.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하나 주의할 게 그냥 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이지만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얘는 0에서 1로 바뀌죠. 그럼 이제 파이를 곱했으니까 0에서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더하게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뜨겠죠. 이렇게 돼서 요놈이 최소값, 요놈이 최대값. 그놈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b 더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 그게 fx의 주기랑 같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는 주의해야 되죠. sin ax가 그냥 뭐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였다면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쏙 뒤집히면서 자, 원래 sin ax의 그래프는 주기가 a분의 2파이였는데 얘가 뒤집힘으로써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버리죠. 그럼 그 절반으로 준 거니까 그게 a분의 파이랑 같다. 일단 이거 하나가 나온 거고 두 번째 x가 딱 0에서 a분의 파이 지금 요거 딱 반주기 원래 거의 반주기 그리고 뒤집힌 절대값에서는 딱 한 주기죠. 그럼 그때를 보면은 지금 y는 b가 있어서 요렇게 된 거지 그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파이가 된 거고 요 위에는 최대값이니까 b 더하기 파이가 됐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요런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f 안에 있는 두 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얘네가 그냥 같아도 되고요. 혹은 어떻게 같아도 돼? 이렇게 fx랑 이렇게 b가 대칭 느낌으로 같아도 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한 게 a분의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fx 입장에서는 그냥 b이거나 a분의 파이 빼기 b가 되는데 얘가 뭐였어? 요거였어 요거. 그럼 2b 플러스 파이에서 b를 빼니까 b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결론은 fx가 b이거나 b 플러스 파이다. b일 때는 근이 뭐예요? 0과 a분의 파이가 나온다. b 플러스 파이는 정확히 여기 윗봉우리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럼 요 놈은 정확히 절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총 실근이 3개 나오는데 걔네의 합이 5파이다. 따라서 2a분의 3파이가 5파이다. 지워지고 10a가 3이니까 a가 10분의 3이 됐다. 이제 b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죠. 2b 더하기 파이는 10분의 3 분의 파이라서 3분의 10파이. 파이 넘어가면 3분의 7파이. b는 6분의 7파이. a 곱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냥 계산만 합시다. 20분의 7파이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공통 15번입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 못 풀었다고 좌절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이거 풀다가 일단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엄청 머리 끙끙 싸매고 보니까 하나의 발상이 있는데 그거를 떠올리면 진짜 확 쉬워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발상을 하더라도 계산 자체도 좀 지저분해요. 분수 계산도 그렇고 숫자도 좀 크게 나오는 편이고.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 1, 4에서 그렇게 만나고 가족권에 의해서 일단 gx라는 연속함수는 우선 요렇게랑 요렇게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1에서 4 사이랑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인지 아직은 몰라요. 단순히 그냥 연속함수라고만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핵심은 나조건이죠. 요런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총 4개래요. 뭐 그리고 걔네 합이 15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엔 든 생각이 뭐였냐 일단 1에서 성립하나? 부터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그냥 fx다 보니까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k 앞으로 빼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 좀 노가다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신나게 부정적분을 해보면
3분의 5 세제곱에 2x제곱. 따라서 여기서 이제 k로 묶이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통분부터 해버릴게요. 12분의 3, 20, 24가 되면서 12분의 7k가 나오는데 이때 뭔가 느꼈어요. k의 범위가 요거잖아. 아, 해볼만 했구나. 왜냐? 여기서 양변에 12분의 7을 곱하게 되면은 이쪽은 그대로 0이고 이쪽에다가 1이 되죠. 결론이 뭐야? 이게 바로 0부터 1까지 gx dx였고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혹시 얘가 1이 될 수 있나 였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일단 확인이 됐죠. 즉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값에 1은 일단 없어요. 1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든 생각은 2나 3은 도저히 모르잖아. 함수를 모르니까. 그럼 일단은 n이 4 이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4 이상의 n에 대해서 0부터 n까지 요 값이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모르는 게 자, 0부터 4까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얘는 일단 빼놓자. 얘 그냥 어떤 상수로 가겠지. 그냥 그 상수를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4부터 n까지는 gx 대신에 fx로 갈아 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이게 n을 만족시키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들었어. n에는 이제 4 이상의 어떤 자연수든 들어갈 수는 있는 상태니까 얘를 마치 변수인 x처럼 본다면은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4부터 x까지 fx dx가 있고 얘는 고작 상수니까 넘겨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에 얘랑 교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래프는 뭐냐? 바로 요 놈을 도함수로 가지는 그래프죠. 근데 그 도함수가 4 이상에선 어차피 계속 양수니까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어떤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4를 찍고 계속 증가해. 그때 x 빼기 p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은 최대로 2개밖에 안 생기죠. 가장 많이 생겨도. 아, 그 말은 뭔 소리예요? 4 이상에서는 최대 2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나요. 이 발상을 하냐 못하냐 이거였어요. 왜냐? 총 4개가 나오고 이미 1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4 이상에서 무조건 2개래. 그럼 나머지가 무조건 2, 3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뭔가 4 이상에서 2개가 있는 거야. 자, 내가 2, 3을 넣었어. 그러면 N3랑 N4의 합이 10이야. 4 이상에서 얘네의 합이 10이 되는 건 4, 6밖에 없죠. 무조건. 그래서 끝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갑자기 4개의 정보가 떡하니 나온 거야. 0부터 2까지도 나오고 0부터 3까지도 나오고 0부터 4까지가 우리가 아까 잡은 p였죠. 그게 4였던 거지.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이것도 6으로 나온다. 그래 버리면 여전히 얘네는 쓰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gx의 함수를 모르니까. 대신에 요거는 되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지. 왜? 얘를 우리가 아까 했듯이 0부터 4까지랑 4부터 6까지의 fx로 나눠서 볼 텐데 얘가 p, 즉 4였잖아요. 얘가 4. 그게 6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적분 값이 2다. 라는 걸로 k 값이 나오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정적분한식 그대로 안 바뀌니까 1과 0 대신에 적분 구간만 4랑 6으로 싹 써버리면은 이게 지금 2가 나와야 되는 상태죠. 밑에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꽤나 좀 빡센 계산인데 자 4분의 1 있고 6의 4제곱은 1296이야. 빼기 4의 4제곱은 256. 그 다음에 6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자 해봅시다. 요게 1040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워주면 260이 되고 이쪽이 딱 40이 뜨면서 얘가 300이에요. 그리고 얘의 값이 152여가지고 얘 하면 3분의 760 되거든요. 그럼 얘 3분의 900이죠. 따라서 3분의 140에 k까지 있는 게 2. 따라서 k 값이 엄청 작은 70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제 끝났어.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 놈이면 0에서 3까지에서 0에서 1까지를 빼는 건데 우리 봤지만 얘는 3이었고 이놈은 우리 맨 처음에 구했었죠. 아, 없어졌네. 뭐였어? 12분의 7k였는데 k 자리에 70분의 3이 쏙 들어오니까 지워지면서 40분의 1이 돼요. 그럼 3 빼기 40분의 1이라서 마지막으로 통분하면은 40분의 119. 4번이 답이 됩니다. 발상도 발상인데 끝까지 답도 지저분하죠.
공통 20번입니다. 자, 정삼각형이 떴어요. 정삼각형에서는 정말 별건 아닌데 한 변의 길이 있잖아요. 한 변의 길이를 잡을 때 웬만해서는 그냥 K로 두지 말고 어떤 문자든 2K 같은 걸로 두는 걸 추천해요. 뭐 2K든 2A든 뭐든 간에. 왜냐면 얘가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거 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 K로 두면 그냥 괜히 복잡하거든. 이 분수가. 그래서 그냥 이거가 습관화되면 되게 좋고요.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좀 이게 익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보면은 지금 이런 관계식이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차라리 2K로 놓고 요거 자체를 6K로 놓읍시다. 한 변의 길이를 짝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버리면은 이렇게 쓱 내렸을 때 자, 좀 옮길게요. 자, 이렇게 쓱 내리게 되면은 얘가 3K이고 3루트 3K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어차피 쭉 이어지는 같은 직선이라서 얘가 60도면 얘도 같이 60도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냥 수선을 내려버리면 얘는 K에다가 루트 3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 좌표를 그냥 뭐 P, 0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차라리 요 A랑 B의 좌표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읍시다. 이 B의 좌표도 P에서 K만큼 간 거, 이렇게 K만큼 간 거, 그리고 0에서 루트 3K만큼 올라간 거. A는 요 B를 기준으로 해서 X좌표는 3K만큼 더 갔고, Y좌표는 3루트 3K만큼 더 갔으니까 합치면 4루트 3K가 되겠죠. 아예 이렇게 써버립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저 지수함수에 대입을 해버리면 A부터 대입합시다. 요거는 4루트 3K. 그 다음에 B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많이 봤죠. 그대로 나눠버리면 끝. 자, 이래버리면 이쪽은 다 지워지고 2에 3K 제곱만 남고 이쪽도 다 지워지면서 4만 남는데 요렇게 되니까 바로 K 값이 끝나버려요. 3분의 2로 나와버리죠. 이제 문제로 돌아와 버리면 6 곱하기 2의 A 플러스 B인데 요게 A고 요게 B였으니까 바로 그냥 갖다 껴버리면 2P 더하기 5K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요거 잘 보면은 그냥 이거 양변 곱해버립시다 이번에.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2P 더하기 5K가 딱 떠버리죠. 그러면서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4루트 3K에다가 루트 3K를 곱하니까 12K 제곱이 되고 K가 요거였으니까 9분의 4가 돼서 지우면 3분의 16이 되겠죠. 따라서 그냥 끝나요. 6 곱하기 3분의 16이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32가 됩니다. 공통 21번입니다. fx가 이런 4차 함수가 있고 요 조건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를 만족시킨다. x는 어떤 양수든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저 부등식을 좀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k 더하기 x라는 건 그냥 모든 양수야. 즉 이건 뭐예요? fk가 k에다가 조금만 더해도 걔보다 무조건 작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이거 지금 증가를 말하는 거죠. 증가. 따라서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최소값이다. 실수 k의 최소값이 a다. 즉 a가 어디인 거예요? 딱 여기라는 거죠. 여기부터는 증가니까. 그래서 a가 이런 데 잡히면은 a가 a보다 조금 큰 수보다 함수값이 클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만족 안 하니까. 아, 그래서 a라는 거는 극소가 두 개라면 더 오른쪽 극소일 거고 만약에 fx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극소 하나니까 얘 자체가 그냥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길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지우지 않을게요. 이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일단 극대극소가 얼마나 생기는지 좀 봐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 9 빼기 6a의 x제곱 6ax의 빼기 1 이거 a가 있어서 이제 인수분해나 조리제법이 좀 보이기 힘든데 이거 고1 때 조리제법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거 익숙할 수 있어요. 자, 문자가 있더라도 찾을 수 있거든요. 얘가 똑같은 놈이잖아. 여기서 일단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x가 1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6a이고 얘도 마이너스 6a니까 a가 안 날라가. 무조건 a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얘는 그대로 계수가 유지되는데 얘는 플러스 6a가 되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한번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나머지 숫자까지도 싹 다 날라가는지를. 그럼 무조건 웬만하면은 문제에서 의도상 다 날라가게끔 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0이 됐으니까 조리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돼서
딱 6A가 날라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F'X라는 건 X 플러스 1로 묶인 다음에 8X 제곱에 1 빼기 6A의 X에 빼기 1 이렇게 됐어. 이제 얘는 더 없단 말이야. 찾을 수가 없어. 대신에 그럼 얘가 판별식을 썼을 때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봅시다. 자, 이거 판별식 안 써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최고차 한계수 양수 기준으로 상수항이 음수잖아요.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커요. 왜 그럴까? 이거 실제로 b제곱 빼기 4ac를 하는데 어차피 얘는 양수잖아. 0 이상의 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ac에서 a가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얘 웬만하면 양수잖아요. 그때 요 c라는 상수항이 음수면 얘가 이렇게 만나면서 얘도 양수로 바뀌어버리죠. 0 이상이랑 양수랑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두 근의 곱이 근각의 수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1, 즉 음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음수근이고 하나는 양수근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 즉 알파랑 마이너스 1은 우연히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 버리면 F'X가 이렇게 뭔가 세 근을 가졌고 얘가 무조건 양수근인 건 확실하죠. 가장 오른쪽이. 따라서 이때 fx에서 이 마일과 알파는 서로 바뀔 수 있어요. 얘네도 마일과 알파는 바뀔 수 있어. 근데 안 궁금해. 왜냐? 이놈이 바로 뭐였어? 이놈이 우리가 a라고 했거든. a라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가 a라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즉 뭐예요? 결국에는 a가 곧 베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a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었던 거지. 그럼 바로 넣어봅시다. 이렇게 돼서 얘가 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빼기 6a 제곱 해서 2a 제곱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a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는 무조건 양수근이죠. 따라서 얘가 제껴지고 요게 된다.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도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다른 양수근. 그렇게 된다면 자, 일단 우리는 바로 a 값부터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8 빼기 1 플러스 6a 빼기 1 이게 빵이 나와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a에 마이너스 1 넣고 저 2차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베타라는 근도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베타라는 근이 8분의 1이 뜨죠. 즉 이때 F'X는 x 플러스 1을 중근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 즉 이건 뭐예요? fx를 그린다면은 이렇게 돼서 바로 이 부분이 a가 되어야 하는데 요거랑 지금 모순이 생겨버렸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결국엔 a가 2분의 1인 것만 되는 거죠. 자, 이제 끝났죠? f'1이니까 결국에 이제 어디 있죠? 요 식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8 플러스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8 빼기 6a가 되고 a 자리가 2분의 1이니까 요게 3이 되면서 2 곱하기 5 따라서 답은 10이 됩니다. 공통 22번입니다. 귀납적 정의 문제 나왔죠? 자, a1 5라고 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얘가 자연수다? 그러면 얘네를 제곱했을 때 이게 자연수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N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수의 제곱꼴이라는 얘기겠죠. B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는 건데 이거를 바로 파악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나는 풀어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A2라는 애가 만약에 뭐 4였어요. 이렇게 자연수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A3은 몇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문제는 여기서 뭐가 되냐? 얘 역시도 마이너스 이거 맞죠? 제곱수인 거. 그럼 그 다음에 A4는 또 이렇게 되고요. 계속 무한반복이야. 결국에 뭐냐면요. 이거를 한번 거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계속 풀마풀마로 그냥 반복만 돼요. 자, 이제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A1이 5였잖아요. 그럼 A2는 일단 얘는 확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수 제곱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밑에 거로 타고 가야 돼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경우가 나뉘겠지. 그래서 5 플러스 K가 뭔가 풀마 자연수 제곱꼴이거나 자연수 제곱꼴일 때는 이렇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K가 그게 아닐 때는, 풀마 어떤 자연수 제곱이 아닐 때는 한 번 더 2K를 더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집합 A를 쓱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항들에 대해서 그 M 값의 개수인데, 잘 보면은 무조건 3이 A의 원소래요. 그 말은 뭔 소리야? A3라는 애의 범위는 무조건 여기 있단 얘기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걸 먼저 쓰는 게. 자, 왜 그러냐? 여기서 바로 A3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 위의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A3라는 애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의 마이너스를 싹 다 떼버리면 부동건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5를 빼버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K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3부터 해서 4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이 5 플러스 K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수꼴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K가 예를 들어 마3이야. 그럼 5 빼기 3이니까 이어서 안 되는 거지.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5 빼기 마이니까 안 되죠, 이것도.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되죠. 4니까. 이거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0이면 안 돼. 1이면 안 돼. 2면 안 돼. 언제 될까? 3도 안 되고 4일 때 딱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번 케이스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A1이 5일 때 이제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과 4인 상황을 둘 다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1을 더했어. 그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풀마만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7, A8, A9, A10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5였는데 K가 4여서 9가 됐어. 얘도 역시나 제곱수니까 이 다음부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A5, A6, A7, A8, A9, A10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걸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따져야 돼? 이거.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걸 따져야 돼. 즉 여기 안에 있는 항이 5개가 떠야 되는데 요거를 쓱 보면은 얘네들 탈락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까지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안 돼. 그럼 4개라서 탈락인 거지,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역시나 얘네 안 되고 얘네만 되니까 여기도 4개라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싹 다 안 돼요. 그 말은 뭐야? 이 위의 케이스가 싹 다 안 됐다는 거야. 요 1번 케이스가. 그럼 우리는 이제 요 2번 케이스로 흘러가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 2번 케이스는 5 플러스 2K는 풀마 자연수 제곱이 아니어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A3는 5 플러스 2K가 된 거죠. 5 플러스 K가 이런 거지. 이 A2라는 애가. 자, 그럼 그때 똑같이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이번엔 이렇게 5씩 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7.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5니까 결론적으로 K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4개인데, 자, 요거를 혹시나 5 플러스 K를 했을 때 자연수 제곱이 되면 안 되잖아. K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야. 그럼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면은 이건 자연수 제곱 아니야. 근데 얘는 어때? 5 빼기 6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자연수 제곱 맞죠? 그래서 이거 오히려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0의 제곱은 맞지만 자연수의 제곱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4 역시도 어때? 5 빼기 4를 하니까 이거 1의 제곱이라서 얘 안 돼. 결국 이때도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역시나 우리는 두 가지 다 해보면 되겠지. A1이 5로 시작해서 첫 번째 이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을 더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7을 더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계속 또 얘가 반복이겠지. 마이너스 9, 6, 7, 8, 9, 10. 자, 여기서 세볼게요. 요거 잠깐만 보자. 쏘리. 그치. 어쩐지 등호가 미안. 여기서 잘못 붙어 있었다. 이쪽에 등호가 아니고요. 여기가 등호네. 이렇게. 따라서 요거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으로 딱 돼요. 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안 되는 것도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5 더했고 또 마이너스 5 더하고 여전히 제곱수 아니니까 또 더하고 제곱수 또 아니야. 계속 더해. 계속 더해. 드디어 어때? 드디어 제곱수 됐어. 그럼 얘부터 이제 얘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이건 어때요? 마이너스 10에서 2까지면 얘네 싹 다 안 되잖아, 이미. 얘도 안 돼. 얘도 심지어 등호 안 들어가서 안 돼. 요거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케이스죠.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7이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K랑 아마 A10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A10이 바로 여기죠. 10번째. 따라서 마이너스 7과 9를 더해서 2가 바로 답이 됩니다. 확통 26번입니다. 1, 2, 3, 4 중에서 이제 중복 허락해서 6개를 뽑는데 모든 수를 적어도 하나씩 선택하니까 1, 2, 3, 4는 하나씩 더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겠죠.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선택한 홀수들의 합이 12의 약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딱 홀수만 생각해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는 확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홀수의 개수는 최소 2개부터 최대 4개까지가 가능하겠지. 그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모든 걸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 2개야. 그럼 1과 3밖에 안 돼. 두 번째 3개야. 그럼 1, 1, 3과 1, 3, 3 이렇게 가능해. 그 다음에 4개면 1, 1, 1, 3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능하고 1, 3, 3, 3도 가능하죠. 근데 나 조건 때문에 홀수들의 합이 12의 약수인 것만 찾아야 되잖아. 이건 합이 4니까 얘 오케이 가능해요. 얘는 5니까 안 돼요. 얘는 7이라서 얘도 안 돼요. 이거 6이니까 이거 오케이 이거 된다. 얘는 8이니까 안 돼. 얘는 10이니까 얘도 안 돼. 결국에 이거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4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때? 무조건 그 다음에 숫자들이 얘밖에 없죠. 그럼 이거 300분의 600 해서 120 나오고 끝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또 짝수가 4개인 거니까 2, 2, 2, 4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도 300분의 600이야. 요 밑에 것도 300분의 600이야. 따라서 이거 전부 다 120씩 나온다. 마지막으로 얘네는 2팩, 2팩에 6팩이죠. 그럼 이거는 6, 5, 4, 3, 2 하고 나서 2, 2니까 4랑 다 약분시켜버리면 이거 10에다가 18에서 180 나오죠. 그럼 120이 3개 있고 180 더하니까 360 더하기 180 해서 540이 답이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확통 27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했대요. 자, 그때 선택된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할이죠. 또 곱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 그냥 너무 대놓고 여사건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이고 곱도 3의 배수다 라는 거죠. 사실 곱이 3의 배수는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뭐예요?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요것 때문에 갖고 왔어요.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는 그냥 매뉴얼로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세 개의 합이 3배수가 떴대요. 세수의 합이 3의 배수다. 우리는 바로 네 가지를 떠올려야 돼. 네 가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무조건 네 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들을 다 3의 배수랑 3으로 나눠서 1 남는 수랑 2 남는 수랑 이렇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전부 다 3K 이렇게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겠죠. 그 다음에 전부 3K 플러스 1로 더하더라도 어때? 요 나머지끼리 더한 게 3이 되니까 얘도 가능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전부 다 3K 플러스 2인 것도 나머지의 합이 6이니까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싹 다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이래도 나머지의 합이 3이 되면서 딱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내기 되게 좋아하는 케이스고 근데 여기서는 곱도 3의 배수라서 적어도 하나가 3K인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요 1번과 4번만 채택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지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니까 어차피 3K 이거 369 3개 3K 플러스 1 이거 147 3개 3K 플러스 2도 258 3개란 말이야. 어차피 다 3개씩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3개에서 3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뽑고 369 중에서 그 다음에 147 중에서 하나 뽑고 258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이거는 27이겠지. 그러면은 28개가 되고 전체 확률은 9C3이죠. 9C3은 이제 계산하면 84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바로 이게 6건의 확률인 거죠. 따라서 1에서 빼야 되니까 진짜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2.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확통 28번입니다. 이 문제 사실은 별거는 없었는데 딱 가족권에 요거 혹시나 헷갈려 할까봐 그래서 좀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뭔가 수투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당연하겠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런 조건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실수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던 식이 나와요. 요거는 바로 뭐였죠? 수투에서 많이 하던 이거. 이 꼴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함수 y는 fx라는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다? x는 a라는 거의 선대칭이죠. 따라서 이거 딱 나왔으니까 뭐야? fx는 x는 5 대칭이네.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 함수에서 이건 뭐가 돼요? 바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끝났지. 평균이 5라는 거 잡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별거 없어서. 자, 나조건. 지금 보니까 시그마를 풀어버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싹 다 더한 거잖아요. 8까지. 근데 우리는 이런 5라는 거의 대칭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얘랑 얘를 꺼내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게 되면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 4짜리가 1로 쏙 붙어도 똑같죠? 따라서 두 개 합 1 되는 거 되죠? 결국에 5의 대칭인 두 수로 가니까 1이니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3과 7도 똑같이 1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2랑 8도 역시나 1 되겠죠? 지금 8까지니까 1과 9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그럼 1과 5인데 5는 어차피 정확히 절반이니까 이거 0.5잖아. 그럼 얘네끼리 하면 이미 3.5가 돼버려요. 그럼 남는 게 x1 하나랑 3.5 더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3.5228 끝났죠? 0.0228이 된 거죠. 어디가? 1보다 이거 1보다 작은 거죠. 작을 확률. 요게 0.0228이다. 그럼 이거 이제 어디 있어요? 여기 딱 있죠. 이거 0.5에서 뺀 거 넓이니까 따라서 얘 표준화 시키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표준화 시켰을 때. 그럼 끝. 1을 표준화 시켰어. 평균인 5를 빼. 시그마로 나눴어. 그게 마이너스 2야. 따라서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면은 시그마는 2가 된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도 별거 없어요. y가 요거니까 y 대신에 2x 빼기 1을 써버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따라서 1 넘기고 2로 나누면 이거 바로 표준화 시켜버리면 7에서 5 빼고 표준편차 나누니까 그냥 z가 1 이상일 확률. 너무 많이 보던 거죠. 0.5에서 이거 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푼 친구들은 바로 외우죠. 거의 외워져 있죠. 요거 답인 거.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족권의 요거 하나 때문에 좀 갖고 온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웠죠. 28번인데. 확통 29번입니다. 자, 일단 x라는 집합이 이렇게 1, 2, 3, 4, 5, 6, 7로 돼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이면서 일단 가족권은 너무나 많이 보던 거죠. 그냥 완벽한 증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등호가 같은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제 F2랑 F4의 합을 줬으니까 얘네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가 가능할 건데 여기서 멈춰야 되죠. 왜냐면 F2가 F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런 두 개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조건 보니까 F3과 또 다른 또 FA의 곱이 25 이상인 이런 A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케이스 분류만 일단 들어갑시다. F2가 1이고 F4가 5인 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F1 이렇게 돼 있고 F2가 1이니까 F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5, 뭐 F6, F7이 있죠.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F3만 지금 뭔가 다조건에 일단 걸려있는 상태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F1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F3의 값이 지금 뭔지 모르죠. 1, 2, 3, 4, 5 중에서. 근데 여기 다조건에도 걸려있으니까 얘도 또 중요하겠지. F3이 만약에 1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1 곱하기 FA. 그럼 FA 자체가 25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얘가 2여도 말이 안 되죠. 얘는 최대값이 7이니까 3까지 말이 안 돼. 4부터는 가능하죠. 4부터는. 따라서 어차피 1 같은 건 고려 안 해도 되고 F3이 4라면은 그때 FA가 7이 되면 가능하죠. 6이면 안 되지. 6, 4는 24니까. 따라서 이때는 뭐야? 얘네 중에서 무조건 7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돼? 6건 들어가자. 어차피 얘네가 될 수 있는 거 5 이상이니까 5, 6, 7 3개 중에서 뭐만 하면 돼? 5, 6만 고르는 거. 그럼 2H3이죠. 이렇게 하면 끝이지. F3이 4일 때. F3이 5라면 이제 5 곱하기 FA가 25 이상이면은 FA가 5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얘네가 무조건 5 이상이잖아.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그냥 자유롭게 고르면 되죠. 그냥 얘는 3H3으로 자유롭게 골라도 상관없죠. 따라서 이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게 얘랑 얘의 합이 되겠죠. 이거 그냥 구하고 들어갈게요. 5C3 빼기 4C3이니까 10 빼기 4에서 6. 이거는 그대로 5C3이었던 거니까 10.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6으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2가 2, F4가 4. 이것도 봅시다. 그럼 이제 F1, 2, F3, 4, 그 다음에 F5, F6, F7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얘는 1 아니면 2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따가 곱하기 2 한번 해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게 2, 3, 4인데 아까랑 똑같지. F3 곱하기 FA가 25 이상이 되려면은 얘가 2나 3 가지고는 얘가 7이어도 턱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그럼 이때 F3은 무조건 4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때 뭐였어? 4가 되려면 이쪽이 무조건 7이 되어야만 하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지. 6건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엔 4 이상이니까 4, 5, 6, 7 4개 중에 3개 고르고 거기서 4, 5, 6만 하는 거. 즉 3개 중에 3개. 이거 그냥 빼버리면 되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요거 곱하기 있죠. 다시 2 곱하기 한 다음에 요게 싹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7, 6C3 여기는 5C3 해서 20 빼기 10이니까 10이 되고 곱하기 2까지 해서 이거는 20이 되겠죠. 세 번째 F2랑 F4가 둘 다 3이야. 그럼 이때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F3이 무조건 3으로 확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F3이 3이면은 여기서 이 FA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날라가야 되죠. 그럼 결국엔 남은 게 이렇게 두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답은 36이 됩니다. 확통 30번입니다. 자, 주머니 A랑 B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고 시행이 좀 특이해요. 어디서 공을 뽑냐면 무조건 3이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는 3이 이렇게 B주머니에 있으니까 첫 번째 시행은 무조건 B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거고 그 뽑은 공은 이제 다른 주머니로 넣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처음에 B주머니에서 1을 뽑아버리면은 이렇게 1이 옮겨지니까 여전히 공은 어디서 뽑아야 돼? 역시나 또 B에서만 뽑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3을 뽑아서 넣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A 주머니에서 뽑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을 보면은 첫 번째 분모에 올 거를 봅시다. 세 번 반복한 뒤에 B에 2가 들어있어야 된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현재 2가 없는 상태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선 3을 얘한테 넘겨야 된단 말이죠. 3을 1로 넘겨서 얘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넘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시행만으로 바로 B에다가 2를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시행에서 이제 B에서 공을 꺼내잖아요. 거기서 1을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고 B에서 3을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바로 확률로 생각해 본다면 얘는 6분의 5겠지. 얘는 6분의 1이고.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B에서 1이 없어지고 여기 A에 1 하나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두 번째 시행도 이때는 B에서 꺼내야 돼.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에 또 B에서 1을 꺼내는 순간 이렇게 날라갔어.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B에서 꺼내니까 3을 주든 말든 아무튼 B에다가 2를 꽂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그쵸? 그럼 이제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B에서 1을 뽑는 건 어차피 아무 경우도 안 되니까 무조건 B에서 3을 뽑아야 돼요. 그럼 그 확률은 뭐야? 이제 5개가 됐으니까 5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3도 이렇게 넘어간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시행은 A에서 뽑는 건데 그때 A에서 2를 뽑아주면 되죠. 그럼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 총 8개 중에서 2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2가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지금 이 확률이 이렇게 3개를 곱한 거니까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져서 16분의 1. 자, 이제 분자도 봅시다. 그때 B에 3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 이 상황에선 3은 이미 건너가 버렸죠. 그럼 얘는 이제 오로지 분모에만 들어오는 애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에서 1 뽑는 건 끝이에요. B에서 이제 3을 뽑은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이렇게 3이 건너갔어.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는 A에서 공을 뽑아야 돼. 자, A에서 1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2를 뽑을 수도 있고요. 3을 뽑을 수도 있는데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3을 주는 거잖아.
그래버리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또 B에서 공을 뽑아야 되니까 B에 2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제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황, 이런 상황에서 A에서 만약에 1을 뽑았어. 그래서 1이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면은 세 번째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여전히 A에서 공을 뽑는데 무조건 2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아까 이 상황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거 확률 생각해 보게. 총 7개 중에서 1이 3개 있으니까 지금 7분의 3인 케이스고 얘도 7분의 3인 케이스인데 일단 여기서는 자, 1이 이렇게 해서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A에서 2를 뽑는데 총 6개 중에서 3개가 됐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가 건너간다고 하면 얘도 역시나 분자로는 못 들어가죠. 왜냐? B에 3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6분의 1, 7분의 3, 2분의 1을 싹 곱해버리면 얘가 28분의 1. 얘도 역시나 분모에만 들어가는 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 처음에 B에서 3을 줬어. 그 다음에 A에서 2를 줬어. 여기까지 벌어졌어. 그 다음에 역시나 A에서 공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이것만으로 두 번째 시행만으로 B에 2가 있다는 것, 즉 분모의 상황은 우선 만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인데 원래 분모라면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7분의 3 해서 14분의 1 하면 얘가 이제 마지막 분모에 들어갈 애가 돼요. 따라서 16분의 1, 28분의 1, 14분의 1 여기까지는 이제 완성이 됐어. 근데 이 위에 분자가 전혀 없었잖아. 이제 여기서는 분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A에서 공을 꺼낼 때 이제 뭘 꺼내면 돼? 3을 꺼낸다면 그게 곧 분자죠. 그럼 그게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이 건너가면 드디어 B에 2도 있고 3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분자로 올라오는 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84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할 거예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냐? 우선은 84를 곱해봅시다.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6이 됐고, 얘는 84 곱하면은 4로 약분돼서 4분의 21에다가 9. 요거니까 한 번 더 4를 곱하면 36에다가 이렇게 돼서 57분의 4.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분모 분자 합해야 되니까 답은 61이 됩니다. 미적 26번입니다. 매개변수 문제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매개변수 자체를 조금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갖고 와봤어요. 자, 일단 x를 탄젠트 t로 나타내고 y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런 곡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y 자리에다가 a 시컨트 t 빼기 1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 탄젠트 제곱을 대입하면은 자, 여기서 1이 넘어가면서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시컨트 제곱이 되죠. 따라서 시컨트 제곱 t 빼기 a 시컨트 t 이게 0이니까 시컨트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시컨트 t는 0이거나 a인데 얘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코사인 분의 1이라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컨트 t는 이때 a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나는 점이 이제 라지 a다라고 했는데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즉 시컨트 t가 a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따라서 그냥 이거부터 해보자. a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현재 시컨트 t가 a면 코사인 t는 그 역수니까 a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 t라고 했을 때 a분의 1이 들어가고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되니까 이때 탄젠트 t 같은 경우는 1분의 이렇게 돼서 여기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1이고 두 번째 a 시컨트 t 빼기 1 이 y좌표는 이거 자체가 a일 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는 dy dx를 구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각자 매개변수 이렇게 미분 때려야 되겠죠. 그럼 밑에는 시컨트 제곱 t죠. 위에는 a 시컨트 탄젠트니까 분모문자 약분 한번 해주고 이거 자리에 a를 넣는 순간 얘도 또 약분되죠. 따라서 요것만 남는데 이거 방금 구해놨죠. 루트 a제곱 빼기 1. 결국 이게 3이라는 거니까 문제는 끝납니다. 양변체 곱하고 a제곱해서 따라서 a의 값은 루트 10. 답은 1번이 됩니다. 비적 27번입니다. 자,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때 뭔가 t, 0과의 거리가 최소인 거. 뭐 이 상황은 이제 누구나 잘 알 텐데 언제가 최소예요? 바로 그 최소가 되는 점을 k, k제곱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의 접선이 얘랑 딱 수직이 될 때 그때가 최소가 되죠.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k란 말이에요.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k분의 1이다 라는 게 되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k 빼기 t분의 k제곱 이게 마이너스 2k분의 1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2k 세제곱은 마이너스 k 더하기 t 따라서 여기까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점의 x좌표 즉 k를 ft라고 하재. 그럼 요 k가 ft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로 ft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ft의 역함수를 gt라고 했는데 자 이거 그럼 바로 gt 나왔죠. 왜? 바로 요놈이 gt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현재 이 식이 g에다가 ft를 입힌 건데 그게 t가 되니까 딱 뭐예요? 두 개 합성해서 t가 됐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 따라서 이렇게 f의 역함수인 gt의 식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f0도 0끼리 순서 바꿔도 0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여기가 0분의 0도 성립할 뿐더러 구하는 값이 그냥 f'0에다가 g'0의 값이 되는 건데 얘가 f가 g의 역함수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에다가 이 역함수의 이건데 g0이 0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에 이거 분의 1까지 되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g'0만 구하면 되고 얘 미분해버리면 그냥 끝나죠 문제가. 6t제곱 플러스 1이라서 g'0은 그냥 1이 된다. 따라서 이거 그냥 답이 2가 돼요. 다소 허무했어요 좀 문제가. 미적 28번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매뉴얼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었고 센스가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냥 되게 문제가 쉬웠어요. 자 우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눈에 익혀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플러스 fx면 이거는 많이 보죠. 이건 뭐예요? xfx를 미분하면 되죠. 곱에 미분한 거. 근데 요게 뜨는 거는 언제 뜨냐? 여기 밑에 x제곱이 있을 때 그때 이 몫의 미분법이 딱 돼버려. 그래서 요것도 x제곱으로 나눠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매뉴얼적으로. 마침 딱 x제곱이 있지. 그래서 걔를 옮겨와 버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x제곱분에 이렇게 돼버렸고 그게 그냥 코사인 x잖아요. 근데 요 놈이 x분의 fx를 미분한 놈이니까 이제 이 식을 그대로 부정적분을 해버리면 x분의 fx는 sin x 더하기 c가 되겠죠. 즉 fx라는 게 x sin x 더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x 이런 꼴이 됐어요. 자 fx 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는데 자 이제 나 조건이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정확히 뭔지 모르거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 c의 값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센스가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일단 우리가 여기다 0 대입하면 0인 건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 다 0이 되니까. 그러면 이 fx랑 그래프가 0,0을 출발해서 위든 아래든 막 갈 거예요. 어떻게든 갈 텐데 0부터 4파이까지 갈 텐데 자, 요 f-2분의 파이에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무조건 0 이상인 수가 되죠. 어떤 0 이상인 수보다 fx가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에서 만족시키는 x가 범위로 안 뜨고 딱 3개의 실수만 뜬대.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 만약에 요 놈이 0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야. 예를 들면 한 0.1 정도 되는 수야. 그러면 fx가 0.1보다 작거나 같다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왜? 얘가 이미 0을 찍었거든. 그럼 어딘가 0.1 있어도 여기 안에 수많은 실수가 있을 거 아니야, x가. 그러니까 이렇게 3개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야? 무조건 요 값이 0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따라서 f-2분의 파이가 0이다를 이렇게 센스로 딱 알아내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요 놈이 0이 된다. 따라서 c는 1이 된다. 즉 fx는 여기서 이제 c가 1이니까 요런 함수로 바뀐다. 자, 그럼 이제 다시 PQR이라고 했는데 fx가 0 이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x sin x 더하기 x를 보면은 얘가 요렇게 되잖아. 근데 생각해봐. x가 0에서 4파이까지래. 이렇게. 그럼 얘 무조건 0 이상이지. 얘도 1 더했으니까 무조건 0 이상이지. 따라서 이거 자체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얘가 0 이하가 되는 건 딱 0인 거밖에 없죠. 그럼 이때 x가 0인 거 하나 나오고 여기선 sin x가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는데 그때는 0부터
4파이까지면은 요렇게 두 군데 생기죠. 그래서 2분의 3파이랑 2분의 7파이에서 생기는 거지. 따라서 x는 0과 2분의 3파이랑 2분의 7파이 얘네가 PQR이 됐다는 거죠. 이제 문제로 돌아보니까 P 더하기 그럼 얘는 0이니까 의미 없고 Q에서 R까지 그럼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7파이까지 X분의 FX면 여기서 X 나눠주는 순간 sin X 더하기 1이라는 너무 쉬운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X에 플러스 X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뭐야 이놈은 여기 대입해버리면 그냥 다 빵이 되니까 의미 없죠. 따라서 그냥 2분의 7파이 빼기 2분의 3파이가 돼서 2파이.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됩니다. 미적 29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래요. 그럼 얘는 바로 이거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첫째 항이 양수면 얘는 계속 플러스인 항이 그 수열이고 첫째 항이 음수면 계속 마이너스인 수열이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 세 개가 마일과 2와 K래. 이미 끝났어요. 마일짜리가 있다는 거는 무조건 얘라는 거지. 일단 첫째 항 음수인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공비도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해야 되니까 일단 요 범위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센스 있게 뭐 알 수 있어. 앞에 두 시그마는 절대값들을 더했으니까 양수들만 더한 거잖아. 그럼 얘네가 이것들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무조건 마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K가 양수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무조건이니까 얘는 잘 보면 이렇게 첫째 항이 A2로 가는 수열이고 공비 R제곱이죠. 그럼 바로 이렇게 해서 얘네 마이너스 1이다 나와버리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지. 요놈이 2냐 혹은 요놈이 2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첫 번째 앞에 놈이 2일 때 그 전에 우리 그냥 케이스 분류하기 전에 얘 좀 간단히 써놓고 보자. 이거는 어차피 절대값인데 모든 항들이 원래 다 마이너스였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뭐야? 어차피 모든 항들이 마이너스라면은 이게 된 거죠. 이게 싹 다 마이너스로. 그럼 그냥 무한등비급수 쓴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싹 다 마이너스인 수열인데 단지 이렇게만 바뀔 뿐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R제곱 한 다음에 A인데 역시나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요 위에 있는 요 놈이 2일 때부터 해보자. 얘가 2라면 넘겨서 A는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도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2에 1 빼기 R에 R 한 다음에 R에서 합차 인수분해 하면 일단 날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 플러스도 플러스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1 플러스 R분의 2R이 1이니까 1 플러스 R이 넘어가면서 R이 1이 되면 요건 모순이죠. 왜냐면 R의 범위는 요거 수렴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게 아니고 얘가 K라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1 빼기 R제곱분의 마이너스 A 요 놈이 2일 때 그럼 그때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될 거고 A는 이렇게 되니까 역시나 위에다가 대입해버리면 이번에는 굵직굵직하게 바로 싹 날라가 버리죠. 날라갔어. 마이너스도 없어졌어. 따라서 2R이 1이니까 R은 2분의 1 이건 오케이고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A값도 나오겠지. 마이너스 2에 1 빼기 4분의 1이면 4분의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수열이 완성이 됐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요거 물어봤네. 그러면 얘는 또 A3, A6인데 얘도 아까랑 똑같지. 결국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A3과 A6과 A9와 이거의 합이니까 우린 뭐 하면 돼? 1 빼기 R의 세제곱에 A3면 AR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1 빼기 8분의 1이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R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날라갔고 이거 8분의 7 위에는 8분의 3 따라서 7분의 3 거기에 70 곱하니까 30 바로 30이 답이 되겠죠. 미적 30번입니다. 얘는 또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공통 15번보다도 어려웠던 것 같고 자 일단 보면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a인 3차 함수 그리고 gx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면서 요런 식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정보가 있으니까 x에다 무조건 0은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x에 0 대입하는 순간 좌변은 0이 됐고 우변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얘는 그냥 1이 되니까 의미 없고 플러스 1 빼기 a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뭔가 눈에 익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절대값이에요.
둘 다 절대값이라 무조건 0 이상의 수들인데 걔네를 더했는데도 0밖에 안 나왔다? 무슨 말이야? 둘 다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f0이 0이다 하나 있고 a가 1이다까지 나왔어요. 아, 그럼 이제 fx는 최고차항계수 1짜리인 3차 함수인데 심지어 이제 0짜리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잡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자, 이제 gx가 있고 fx가 있고 이렇게 돼서 a가 1인 걸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요 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풀릴 때 어차피 0 기준으로 풀리겠죠. x가 0일 때가 딱 이게 0이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크다면은 양수로 풀릴 거고 0보다 작다면은 음수로 풀려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풀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이 절대값 gx가 있고 자, 얘가 이제 x가 0이 아닌 지점을 봅시다. 만약에 x가 0이 아니야. 그래 버리면 얘는 일단 0이 되진 않으니까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양수겠죠, 이땐. 얘 무조건 양수예요. 그리고 어차피 요 놈은 뭐야? 절대값 fx도 0 이상이고 2의 x제곱 무조건 양수니까 얘네를 곱한 요 놈도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럼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 gx의 절대값이라는 게 이거랑 이거의 합인데 얘가 0 이상이고 얘는 0도 아니고 무조건 0보다 크다죠. x가 0이 아닐 때는. 따라서 이거 자체가 무조건 0보다 크죠. 얘 때문에라도. 따라서 g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야? gx는 0. 이거의 근은 오직 x가 0 하나다. 0일 때만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은 gx라는 놈이 실제로 0,0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5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그 말은 뭐가 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x축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 쪽은 무조건 gx가 양수가 되고 양수 쪽은 무조건 gx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거를 잡을 수 있냐의 문제였어. 양수일 땐 무조건 음수, 음수일 땐 무조건 양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g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요 식이었잖아, 요 식. 다시 돌아와서 이 식이 됐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절대값을 풀 때 얘가 그대로 풀릴지 아니면 여기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을지를 얘가 정해주는 거지. x가 0보다 클 때는 gx 자체가 음수여야 되니까 이때는 gx가 그냥 풀리면 안 되고 여기에 싹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반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그대로 양수로 나오면 된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요놈 같은 경우는 어차피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이 식이 나뉘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그대로 풀려서 마이너스까지 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플러스 1로. 0보다 작을 땐 이거 자체가 이렇게 풀리는 상태인데 여기 앞에 플러스니까 어차피 그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풀리겠죠.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아진다.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까지는 똑같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놈 자체를 잠깐 hx로 치환을 해볼게요. 잠깐. 그래서 우선 저 꼴보기 싫은 절대값을 잠깐 날려봅시다. 이렇게 됐죠. hx에 빼기 2x 플러스 1. 왜냐면 우리가 gx가 미분 가능하다도 봐야 되고 g'0이 마이너스 5다도 일단 좀 더 봐야 되니까 g'x를 한번 보면은 얘가 h'x에다가 여기는 이렇게만 남고 얘는 h'x에다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g' 0을 봤을 때 0 플러스부터 보면 얘는 h' 0 플러스에 빼기 1이 돼. 그것도 이거여야 돼. 왜냐면 gx는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g'0 마이너스는 h' 0 마이너스에 빼기 1. 얘도 마이너스 5가 되어야만 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근데 hx라는 걸 다시 떠올려 보면은 그냥 요 놈이었단 말이야. fx에 물론 절대값이 있긴 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3차 함수인 fx랑 지수 함수인 2의 x제곱을 곱한 건데 얘가 만약에 이제 0에서 뾰족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지. 뭐가 됐든 간에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만 해. 그리고 fx의 2의 x를 만약에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고배 미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0을 넣게 되면은 얘 어차피 1로 가. F0도 0이었어. 따라서 어차피 F'0만 남잖아. 결론이 얘가 풀마 4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F'0이라는 건 쭉 올라왔을 때 그거 요 Q의 값을 말하는 거니까 걔가 풀마 4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Q가 만약에 마이너스 4였어.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fx가 이렇게 잡힌 함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x로 묶었을 때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자, 이거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건데 뭐냐 최고치 한계수 양수 기준으로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도실근이면서 그 도실근은 무조건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죠. 왜냐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근각계수로. 따라서 이 fx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쏘리.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런 쪽에서 뭐가 되는 거야? 미분 불가능점이 생기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절대값 fx가 있다 보니까. 근데 gx 자체는 뭐가 돼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되니까 이게 탈락이 돼요. 탈락이. 그럼 두 번째. q가 만약에 4라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fx를 내가 x로 묶었을 때 이때만큼은 몰라요.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이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니까 의미가 없어서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겠죠. 즉 p제곱 빼기 16이 0 이하니까 p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q는 무조건 4여야 된다. 그리고 p의 범위는 이렇게까지 나왔다. 까지 되는 거고. 자, 이제 g1을 물어봤어. gx가 현재 이렇게 생긴 거니까 g1은 여기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h1에다가 빼기 2 플러스 1인데 h라는 게 어차피 요 놈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f1에 2에다가 뭐 요런 식으로 생긴 놈이죠. f1은 어디 있어? 여기서 1 대입하면 1 더하기 p 더하기 4니까 p 더하기 5가 되겠지. 다시 올라와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p 더하기 5에다가 2가 있고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p의 범위가 요 놈이다 보니까 여기다 p 더하기 5를 해주면 얘가 무조건 이렇게 양수로 올라와 버리죠. 그럼 요거가 그냥 절대값이 그냥 이대로 플러스로 풀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한 번 더 묶으면은 p 더하기 6까지 들어가겠죠. 그럼 끝. p 더하기 5가 1에서 9였으니까 하나만 더 더하면 2에서 10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씌우면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가 됐고 2를 붙이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1까지 하니까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문제에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e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걔를 뭐 PQ라고 하지. 뭐 PQ가 좀 문자가 혼동되긴 했는데 큰 상관없죠. 아무튼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니까 144 더하기 4 해서 답은 148이 됩니다.